백악관이 중국 경제를 나락으로 보내기 위해 비밀리에 설계한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함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 중이고 그 파편으로 대한민국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옥죄기 위해 파놓은 함정과 그 파편을 피해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 모든 걸 공개합니다.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호기심 경제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중국을 향해 칼을 뽑았습니다.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때리겠다는 공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중국 평균 실효 관세율이 이미 19%를 넘어섰고 철강 알루미늄은 25%입니다. 며칠 전에는 중국산 흑연에도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물건값 올리는 게 아닙니다. 세계 공급망이라는 축구 경기에서 중국을 아예 퇴장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관세는 겉으로 보이는 칼일 뿐입니다. 진짜 독은 기술 봉쇄입니다. 여기서 ASML이라는 회사를 아셔야 합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이 회사가 만드는 EUV 노광 장비가 없으면 최첨단 반도체를 아예 못 만듭니다. 전 세계에서 이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ASML 딱 하나뿐이에요. 반도체 공장의 핵심 설비인데 미국이 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완전히 틀어막았습니다. 결과가 뭐냐? 중국 반도체 자금률 20% 초반에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칩스법으로 70조 원을 쏟아부으며 반도체판 자체를 미국 중심으로 뒤집고 있고요. 그 다음 배터리입니다. 미국은 IRA법으로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안 줍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냐?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7,500달러, 우리 돈 1천만 원인데 그 돈을 못 받으면 소비자가 그 차를 안 삽니다. 중국 배터리가 아무리 싸도 보조금 빠지면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는 거죠. 미국 시장 자체에서 중국 배터리를 퇴출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유럽도 중국 전기차에 최대 45% 관세를 때렸습니다. 유럽은 미국한테 관세 맞으면서 왜 미국 편을 드냐고요? 이건 미국 편을 든 게 아닙니다. 유럽 자동차 업계가 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중국이 정부 보조금을 퍼부어서 전기차를 원가 이하로 유럽에 쏟아냈거든요. 이유가 조사해보니까 중국 정부가 배터리부터 완성차까지 전 과정에 불법 보조금을 줘서 가격을 억지로 낮췄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이 4만 유로에 팔아야 본전인 차를 BYD가 2만 5천 유로에 파니까 유럽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을 판이었던 겁니다. 미국이 시켜서가 아니라 유럽도 중국한테 죽겠으니까 자기 살겠다고 칼을 뽑은 겁니다. 여기에 금융 압박까지 들어갑니다. 미국이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니까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2024년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약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기존에 중국에 투자되어 있던 돈, 즉 공장 짓고 사업하던 외국 자본이 짐 싸서 나간 겁니다. 새로 들어온 돈보다 빠져나간 돈이 더 많았다는 뜻이고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국 부자들 15,200명이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을 탈출했는데 이건 세계 1위 규모입니다. 미국의 고금리 정책은 진공청소기와 같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위안화는 약해지고 중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손해보기 전에 돈을 빼는 겁니다. 회사로 치면 옆 부서가 보너스 잔치를 하는데 우리 부서는 월급이 깎이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미국의 통화 정책은 결국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중국에서 돈을 빨아들이는 펌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막고 있는 중국은 지금 어떤 상태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참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이 끝장났습니다. 침체 5년째, 빈집이 6,500만 채 이상 쌓여 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개발업체 수십 곳 이상이 빚을 못 갚고 업계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중국 사람들 재산의 70%가 부동산에 박혀 있는데 2021년 이후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이 20%에서 40%까지 폭락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같은 1선 도시도 30% 넘게 떨어진 곳이 속출하고 2선 도시나 3선 도시는 더 심각합니다. 국민 재산의 대부분이 묶여있는 부동산이 이렇게 무너지면 소비가 얼어붙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두 번째, 청년들이 포기했습니다. 공식 청년 실업률 18.8%. 이것도 재학생을 빼고 계산한 깎은 숫자입니다. 명문대 나와서 100군데 넣어 겨우 한 군데 붙으면 주 72시간 일하고 월급은 생활비 빼면 얼마 남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청년들 그냥 드러눕겠다고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20대 남자들이 전부 전역 후 복학 포기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돈이 쥐새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로만 140억 달러가 순유출됐고
비공식 경로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진핑의 공동부유, 쉽게 말해 돈 번 놈한테 뺏겠다는 정책에 겁먹은 사업가들이 싱가포르, 서울 강남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데이터 공개를 중단하고 부정적인 게시물을 검열하고 있는데 성적표를 숨기는 학생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치열한 각축장에서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기회부터 봅니다. AI 시대의 제일 중요한 부품이 HBM, 즉 고대역 폭메모리 반도체죠. 이거 없으면 엔비디아 GPU가 안 돌아갑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시장 점유율 50%에서 60% 사이로 압도적 1위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 개발에 성공하면서 맹추격 중이고요. 시장 조사 기관들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차세대 HBM인 HBM4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합쳐서 80%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이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이 분야는 한국 없이 못합니다. 우리가 무기를 쥐고 있는 겁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중국 배터리를 퇴출시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미국 현지에 수십조 원짜리 공장을 올리고 있습니다. 니케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업체들이 드론이나 사람 태우고 나는 소형 비행기용 배터리까지 중국산 대신 한국산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흥분하면 안 됩니다. 리스크도 똑바로 봐야 합니다. 한국 수출의 약 20%가 아직도 중국행입니다. 올해 1월 수출 1위국이 여전히 중국이에요. 중국이 보복 관세를 걸거나 히토류를 틀어막으면 우리 공장이 멈춥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가 미국 핵심 광물 파트너십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중국과도 광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로이터 보도가 나왔습니다. 줄타기가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쓰러지고 있다고 깔보면 큰 코 다칩니다. CATL, 중국의 세계 최대 배터리 회사입니다. 2024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약 38%로 여전히 부동의 1위고요. SMIC,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데 미국 제재를 우회하면서 7나노 칩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로 치면 적의 보급로를 끊었는데 현재 현지 조달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심은 곧 역전입니다. 정리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미중 전쟁은 관세 싸움이 아닙니다. 달러, 기술, 공급망 세계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총력전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청년, 자본 세 기둥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고 미국은 그 균열을 더 벌리고 있습니다. 이 판에서 한국이 할 일은 딱 하나. HBM, 차세대 배터리, AI 로봇 같은 초격차 무기에 올인하면서 미국이 깔아주는 판에 확실히 올라타는 겁니다. 동시에 중국과 완전히 등지는 건 피해야 합니다. 이 구도가 고착되기 전 앞으로 5년에서 10년이 한국 산업의 판을 결정짓는 시간입니다. 지금 자리를 잡지 못하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이 흐름을 같이 읽고 자산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또 하나의 방패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살아남아 끝내 함께 부자가 됩시다. 다음에는 더욱 예리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호기심 경제툰이었습니다.